김건희 여사가 돌려주라고 했는데 내가 깜빡했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유모 행정관의 진술 내용,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죠. 오늘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도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면풍백을 받은 뒤 반환을 지시한 게 맞다면서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니까 기분 나쁘지 않게 추후에 돌려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올백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는데 이걸 보면 반환 이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키워드 디올백 전혀 사용 안 해입니다. 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영부인의 입장문이 나온 건 처음인데요.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유정 위원님, 네. 처벌 규정이 없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검찰 소환 조사를 하느냐 마느냐의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처벌 조항이 없다,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거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도 낳고 있거든요. 이 처벌 규정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 이거를 무혐의 종결 처리해버렸고 두세 차례 그 전원회의 미룬 끝에 이제 혐의 없다, 처벌 규정 없다. 그리고 배우자가 설사 받았더라도 외국인이니까 관계없다. 네. 이런 터무니없는 결론을 국민권익위원회가 내준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될 김건희 여사가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장을 보면서 저는 지난 총선 무렵에 5번에 걸쳐서 막 사과하면서 제가 뭐 위원장님이 허락하면 사과하겠다라는 그 문자 메시지를 놓고 한동훈 위원장이 사과를 못할 이유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해서 진정성을 의심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사과할 생각이 있고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수사에 응할 생각이 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런데 이거는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한 변명문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와서 뭐 그 행정관으로 다 돌리고 있잖아요. 여사가 9월 13일 날 그걸 받고 그 밤에 기분 나쁘지 않게 바로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깜빡해서 이렇게 2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게 그렇다면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해왔던 변명 혹은 해명은 다 거짓이라는 거잖아요. 국가기록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것이어서 이거 돌려주면 횡령이라고 얘기했던 이철규 의원은 이 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지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2년 전 9월 13일 날 이걸 받았고 작년 11월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걸 가지고 관저를 이제 입주하면서 한남동으로 입주하면서 이걸 관저 창고에 보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그때 내가 바로 돌려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야 정상 아닌가요? 예. 그러나 저간에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냥 행정관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지금 내 탓이요 하고 있는 형국처럼 보인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의 신년 대담 KBS 그리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박절하지 못해서 아쉬웠다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제처에 현명하지 못한 그거에 대해 사과한다라는 얘기만 있었을 뿐이지 사실은 이렇게 돌려주라고 즉각 지시를 했는데 그게 이렇게 깜빡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해명이 그때 나왔어야죠. 이게 정상적인 해명이라면 굉장히 그 유리한 증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5번의 문자에서도 막 잘못하고 뭐 시키는 대로 할 거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았는데 오늘에 이르렀으니 참 난감하지만 제가 어떻게든지 해명하고 있는 그대로 사과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야지 맞는 건데 그 어디에서도 이런 방구 이 행정관이 지시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이제 갑자기 검찰 가서 조사받고 나오면서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러니까 정권이 국민을 개돼지만 또 못하게 취급한다라는 얘기가 도처에서 나오는 것이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좀 앞뒤가 맞는 해명을 내놔야지 개연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더 분노 지수를 높이는 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김 전 의원님. 그런데 이제 실제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요.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데
명품 가방을 받았다라는 사실 자체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이든 또는 뇌물죄 규정이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 의율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 지금 설명한 것뿐이잖아요.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그 도덕적인 판단에 대해서 지금 계속 비난하고 공격한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외국인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막 섞어서 하니까 결국에는 해명이 잘 안 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왜 그러면 돌려주지 못했느냐라고 비판을 하니 그게 네. 대통령 기록물이다라고 그 설명을 했죠. 근데 대통령 기록물이 무슨 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이냐 하니까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해서는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된다라고 해명을 했던 거예요. 근데 뭐 외국인이라서 처벌 못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걸 제가 지금 다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결국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면 이렇게 해명이 늦어지고 사과가 없었느냐 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그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그 전후 사정에 대해서 저는 오래전에 들은 바가 있어요. 이미 그 대통령실의 당초 이 사건이 처음 문제가 됐을 때도 이런 상황에 있고 대통령 기록물로 판단을 해서 내부적으로 수장고에 넣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해제하고 돌려줄 수가 없어서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 또 더 나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곧바로 돌려주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할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전부 다 해서 그냥 그냥 두고 있었던 거죠. 예, 그때도 깜빡했다는 얘기도 들으셨나요? 저는 뭐 깜빡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당시에 돌려주지 못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직원에게 지시를 했지만 그 상황에서 직접 그 챙기지 못한 잘못이 있다. 네.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세세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직접 들은 바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내용 자체는 이미 처음에 문제가 되었을 때 해명하는 단계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네. 이야기예요. 아니 그런데요. 네. 수장고에 넣어서 기록물로 지정을 했다고 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이것도. 누가 거짓말인지는 찾아봐야 됩니다. 왜냐? 7월 1일 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할지 말지를 올해 결정을 한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거를 올해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조차도 해명이 다른 거예요.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록물이 아닐 뿐더러 이제는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돌려주려고 했고 의미도 없는 것이어서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거를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 대통령실로 그렇죠. 보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명들을 이게 상식적입니까? 이거를 네. 이게 논평을 해야 됩니까? 자, 근데 이제 대통령 네. 기록물 지정이 대통령 기록물 지정 자체가 곧바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두고 임기 종료 무렵에 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 지정 대상이 알겠습니다. 되어 네.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또 이제 이렇게 왜곡해서 막 공격을 하면 제가 무슨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야 될 그런 상황도 아닌데 네. 마치 저도 헛소리하는 것처럼 아니 수장고가 되잖아요. 어디 있어요? 대통령 비서실에 자, 어디 있는지도 설명을 못 지금 하잖아. 우리가 보러 가겠다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 입장문에 처벌 규정이 없다라는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처벌 규정이 없습니까? 김영현 의원 먼저 네. 말씀하시고 김영남 의원 얘기. 처벌 규정 없다는 것은 이제 그 김영란법 흔히 말하는 김영란법의 배우자 처벌, 청탁금지법의 처벌 규정이 없다는 얘기고요. 지금 여기에 문제되고 있는 것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 수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서 알선을 하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네.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명확하게 처벌 규정이 있고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합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최재형 목사는 이 디올백을 주는 명목으로 국립묘지 안장 문제, 국정자문위원 임명 문제를 거론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에 관한 문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직원에게 이야기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관한테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사를 해봐야 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수사를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김용남 의원 말씀 듣고 거기에 더해서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포장을 하고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용을 안 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여기까지 궁금한데 같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청탁금지법에는 없지만 다른 법률상은 범죄 의혹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용 안 하고 보관했다면 아니 그러면 지금 작년 11월에 이 동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는데 손 하나 대지 않고 보관하고 있으면서 지금 9달 가까이 돌려줄 수 있는 물건을 안 돌려주고 이 난리를 만들었다는 게 영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지금 최근 해명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큰일 났어요. 예. 왜냐하면 아니 영부인이 이거 돌려주라고 지시했는데 행정관이 깜빡 잊고 그냥 잊어버리고 놔뒀고 예. 그리고 또 최재형 목사가 촬영한 동영상에 보면 그 면세점 쇼핑백을 놓고 이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사람들이 사실은 다른 민원인들이 아니고 행정관들이다. 그리고 그 면세점 쇼핑백 안에는 보고 문건이 들어있었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해명이잖아요. 네. 영부인의 지시사항도 바로 잊어버려갖고 이행이 안 되고 영부인에게 보고를 하러 들어가는 다른 행정관들도 아니 가방 하나가 없어서 면세점 쇼핑백에다가 중요한 보고 문서를 덜렁덜렁 들고 다닐 정도면 우리나라 대통령실 큰일 난 거죠 지금. 근무 기간뿐만 아니라 모든 게 엉망인 상태라는 거를 지금 대통령실이 스스로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형편인데 네. 저는 우리 사회가 뭐 이런저런 문제가 많습니다만 다른 중앙부처도 아니고 대통령실이 그 정도로 대통령 스스로의 해명처럼 엉망인 부서라고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을 제가 김유정, 김재원 의원께 차례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분 내로 쓰셔야 됩니다. 지금 이번 이제 행정관의 검찰 진술 그리고 오늘 영부인의 입장이 나오면서 의혹이 해소 단계로 간다고 보세요? 아니면 더 꼬였다고 보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더 꼬였고요. 스스로 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양주도 받았고 샤넬 화장품도 받았는데 그것들의 행방은 어디로 간 것인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될 그 입장에 처해 있는 책, 양주, 화장품 아닙니까? 그런데 책은 버리고 이사 갔고 관저로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기록물이 될 뻔한 운명이었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러면은 방송에 동영상이 막 이렇게 보도가 되고 나서는 그때 지시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 지금이라도 돌려줘야지. 이런 절차나 그게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최재형 목사는 돌려주는 어떤 시도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해명 자체가 정말 국민의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해명을 명부백 받은 지 2년 만에 내놓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이 정권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재원 의원님. 근데 어쨌든 뭐 최재형 목사라는 분이 이 김건희 여사에게 백을 증정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 그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무슨 뭐 자서전을 쓴다느니 하면서 계속 접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접근해서 그것이 성공할 때는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장착하고 들어가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것을 폭로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갖다 주고 나서 한참을 기다려서 총선 직전에 폭로를 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 그게 그 가방을 사실은 돌려줄 상황이었는데 돌려주지 못한 것을 뒤늦게 알고 그때 가서 돌려준다면 이 문제가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그리고 그 최재형이라는 분은 얼마나 이 문제를 더 키워서 더 논란을 야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즉 명품 가방 문제를 해결할 시기를 놓친 거죠. 네. 저는 뭐 그런 데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왜 해명이 좀 제때제때 제대로 적극적으로 나오지 못했는가에 대한 그런 아쉬움은 있죠. 근데 그걸 네. 가지고 지금
마치 거짓말하는 듯이 공격하고 또 더 나가서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때 상황 자체를 너무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서초동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김건희 여사 조사만 남았고 그러면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언제 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이슈는 계속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